그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 남조선 인민공화국 인민으로 되게 사람들이 사는 걸 잘 모르는데, 예. 그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주권이 국민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재 상황은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남조선 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 사는 거죠. 뭐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권이 국민한테 지금 나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이제 선전선동이 워낙 심하고 지금 뭐 신문들도 다 뭐 대통령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집단 광기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저는 실상을 전하는 겁니다. 깨우치는 건 각자 문제고 집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 문제는 각자가 합쳐가 선택하면 되는 건데, 사실이 거짓이 될 수가 없고 거짓이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아주 딱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이제 공병호 TV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선거 실체가 지금 어떤지, 남조선 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냥 마치기가 그거 하고 하니까 1부에서는 국내 문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또 이 AI 같은 부분은 놓치면 또 금세 그냥 잊혀지니까 간단하게 시간 되면은 2부에서는 기술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한동훈 씨가 이제 대통령을 직무 정지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탄핵 전야를 치르는 겁니다. 거의 준탄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핵까지 진행이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제목처럼 그냥 정권이 한시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정권을 영구히 갖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이까지 생각 못할 겁니다. 본인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월이 주는 또 경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번에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되면은 그걸로 한국은 그냥 좌파 영구 집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전부에 다 여러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대부분 않을 거라고요. 어제 아마 MBC에서 아마 저를 간단하게 이렇게 공병호 TV 채널을 소개한 모양인데, 그렇게 젊은 애들이 선동을 당해 가지고 와 가지고 뭐 별별 소리를 다 남기는데, 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자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MBC가 선동을 해놓으니까 젊은 애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속으로 야, 이 젊은 친구들아, 너희는 이제 살아 생전에 네 힘으로 지도자를 못 바꾼다. 이 천치들아. 그렇게 하고 내가 그냥 제쳐버렸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을 영구 헌납하는 겁니다. 일부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정치에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정도 이제 정권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동훈 씨가 그렇게 강공책을 쓰니까, 그러나 10년 2년 20년이 아닙니다. 영구히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왜 영구히 넘어가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후 5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시면은 그냥 영구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조선 동아는 전부가 다 줄을 쓴 겁니다, 한동훈 측에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대 정원 때처럼 광분해 가지고 신문들이 다 그냥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겁줄 의향은 전혀 없고,
또 제 논평이 반드시 옳을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계속 이 시사 문제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소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탄핵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분명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고 전부가 다 줄을 쓴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 전야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당의 여러분들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탄핵에 동참을 할 수가 없다. 내 미래도 지켜야 되고 후손들도 지켜야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정권 넘어가면은 그냥 홍콩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당했기 때문에. 뭐 아우성 쳐봐야 악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슴 깊이 못 느낄 겁니다. 머리야 여러분들 똘똘하고 뭐 좋지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영구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네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 영구 헌납입니다. 영구 헌납. 한동훈 씨는 나도 뭐 콩고물이 좀 있을 거다 이랬지만 천만입니다. 한동훈 씨는 그야말로 한동훈 이꼴은 배신자가 될 거고 정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좌파 영구 집권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따를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처음에 이런 유승민 씨가 그렇게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우칠 때가 되니까 그냥 전부가 다 책임을 그게 돌린 겁니다. 이번에 이 보시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사법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법치국가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뭐 시키는 거야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키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정권 헌납이 아니고 영구 헌납이 되는 겁니다. 홍콩 비슷한 여름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힘들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라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남조선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졸인 겁니다. 국민들은 권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수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날 겁니다. 지금 돈이 떠나는 것처럼 압제가 시작이 되면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대들든지 대들면 뭡니까 감방에 쳐넣어가 고생을 시킬 건데 어떻게 대들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당신들 겉멋들이 들어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을 시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 그걸로 다 끝나는 거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때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은 불가하다. 질서 있는 하야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설득해도 유승민을 비롯한 야당 담합 세력들은 탄핵에 동조하여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갔습니다. 이때 유승민 의원이 젊었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앞뒤를 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것이 이런 훈장은 아니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경륜이 있는 사람들과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여러분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기업도 떠나고 다 떠날 겁니다. 못 삽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심한 정권이 수십 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정권보다 훨씬 심한 정권이 수십 년 수백 년 계속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남조선 인민공화국은 500년 더 갈 수도 있겠죠.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산 조작에서 나오니까. 한동훈이 아웃되면 홍준표가 뜨는 겁니까? 그런 차원의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홍준표가 뭐 뜨기 위해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홍준표 씨가 오래 살아봤으니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인 겁니다. 홍준표가 뜨는 건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한국의 보수 진영은 그리고 나서 유승민 씨는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거의 실패했지 않습니까? 재개 못합니다. 재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배신자 프레임에 그냥 걸려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은 탄핵 대선 때 괴멸지경에서 겨우 연명하기도 했으나 그 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적폐 세력으로 몰려 소수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끝까지 홍준표 씨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조작은 절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표수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썩은 겁니다. 나라가 이미 대한민국 넘어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왜 참패했냐 아무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공병호가 다 밝혀줬잖아. 왜 참패했는지. 선관위가 동일한 이런 조작 방식을 가지고 매번 선거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나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다른 주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선거 문제는 절대 언급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던 지금의 용병을 한동훈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입하여 경선을 치를 때 이 경선이 공정했는지 난 도저히 여러분들 의문입니다. 지금도. 국힘당의 경선이 공정할 수가 없거든요. 국힘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공정할 수 없고 당대표 경선이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저는 그냥 완전히 개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놈 저놈이 전부 다 썩은 겁니다. 그때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던 한동훈의 용병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입하여 경선을 치를 때 이때 용병은 한동훈이 아니고 윤석열이네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며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했지만 국민 여론에서는 10% 이상 이겼지만 당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후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당원들이 잘못했는지 표를 맞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나 이런 한동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뭐 아주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과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TSMC 대만 반도체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겠죠. 그게 대만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차이인 겁니다. 분리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삼성이 여러분들 대만 반도체의 4분의 1 정도 시장 가치를 가지는 것을 삼성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대만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여러분들 수준이고 실력 차이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때 적폐청산에 섰던 지금의 용병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입하여 경선을 치를 때 나는 그것을 지적하며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했지만 국민 여론에서는 10% 이상 이겼지만 당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후보 자리를 내줬다. 당원들이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선관위가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열곡절 끝에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탄환했으나 당은 또다시 용병 한 사람, 이건 이제 한동훈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입하여 이번에는 용병끼리 헤게모니 다툼으로 또다시 8년 전 탄핵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검사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고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 보게 된 거죠. 이미 2달 전부터 박근혜 탄핵 전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당과 나라는 또다시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한국 보수 세력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집단이니까 모든 이 문제 여러분들 중심에 누구도 탓질 안 하지만 선거 부정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국힘당의 당대표와 대선 후보 경선의 부정선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너무 썩었습니다. 한국은 나는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썩은 겁니다. 선거다운 선거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선관위가 다 만들어준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싹 빼고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홍준표 시장이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말씀을 못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보수 세력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집단이었던가.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선거를 당원들이 여러분들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국민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엉망진창 개판이 된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개판을 청소하고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줄창 내려가는 길만 남은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떠날 겁니다. 아마. 제가 뭐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냥 가는 거가. 그를 밖에 차라리 당을 해체라. 그런 인식 수준으로 니들은 한국 보수정당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당 해체 안 하더라도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한 60, 70석 정도 주겠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그래도 야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 모의 여러분들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한 60, 70석 가지고 연명해 나가는 겁니다. 한국은 친중 국가가 될 거고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 이견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홍준표 씨가 선거 문제를 언급하지 않지만 그동안 겪었던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가지 문제, 모든 문제가 당내 선거 공직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대통령도 지금 알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나라 전체가 한참 일었을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이름 출중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배워가지고 좀 빨리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 전부가 뭡니까?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교육, 연금, 노동 전부 다 마찬가지 선거.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말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이 짧으면은 그냥 고생길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생각이 짧으면은 판단을 거르치게 되고 판단을 거르치게 되면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거르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을 거르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생각을 반듯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